안녕하세요,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동북선 경전철 착공, 바로 이 지역이 빛을 본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마련해봤습니다. 경기도 경전철과는 다르게 서울 경전철은 가치가 높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 중에서도 올해 착공을 한 동북선 경전철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과 예상 완공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집중 수혜 지역은 어디인지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동북선을 평소에 관심있게 보셨거나 수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동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경전철 개발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경전철은 서울 내에서 지하철이나 버스가 자주 다니기 힘든 곳이나 오랜 기간 교통에서 소외되었던 지역들을 기존 노선과 연결해주는 지선 역할을 하는 철도입니다. 보통 일반 지하철이 8에서 10량으로 운행되는 반면에 경전철은 2에서 3량으로 운행비도 일반 지하철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전철 하면 가장 먼저 실패 사례가 떠오르는 것이 사실인데요. 경전철 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한다면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 사업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불편한 환승체계와 서울 업무 중심지로 접근성을 전혀 개선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전철은 노선이 어느 한 지역 내에서 운행이 되기 때문에 노선의 가치를 높이고 사업의 성공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매끄러운 환승체계와 서울 중심지로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을 전제로 동북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북선은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 총 16개역을 신설하는데요. 그동안 제대로 된 지하철이 없어서 교통이 불편했던 강북지역을 교통의 요충지인 왕십리역으로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동북선의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서울 동북지역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왕십리역과 바로 연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왕십리역은 분당선으로 환승하면 강남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노선들이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왕십리역이 동북선 노선 중간이 아니라 끝에 위치하는 만큼 동북선 전체를 호재로 보기보다는 왕십리역과 가까운 신설역일수록 가치가 높고요. 자연스럽게 왕십리역과 가까운 신설역 역세권 아파트일수록 가치는 점점 높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계동 은행 사거리는 유명한 학원가가 밀집해 있음에도 마땅한 전철이 없었다는 점이 접근이 불편했지만 동북선의 은행 사거리역이 신설되면서 이런 불편함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왕십리역과 가까운 역 주변과 중계동 은행 사거리가 동북선의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동북선 경전철 사업,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동북선 경전철 사업은 2008년도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기공식이 2019년이 돼서야 열렸죠. 무려 11년을 표류한 겁니다. 그리고 기공식이 열리고 나서도 1년여를 더 표류하다가 올해가 돼서야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럼 무려 12년이나 표류하다가 첫 삽을 뜬 동북선은 과연 언제쯤 개통이 될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표는 제가 신설 노선의 예상 개통 시기를 예측할 때 항상 보여드리는 표인데요. 동북선은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으니까 4단계에 진입한 겁니다. 표에는 본공사 기간이 4에서 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 노선이 짧은 경전철 사업은 4년 정도, GTX처럼 고도의 공법이 필요한 노선은 8년 정도라고 보면 동북선은 올해 착공했기 때문에 2024년, 늦어도 2025년 정도면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동북선은 착공이 예정보다 많이 늦어진 만큼 공사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전체 노선을 서로 다른 민간 사업자가 4공구로 나눠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공구라는 것은 공사 구간의 약자인데요. 서로 다른 민간 사업자가 공구를 나눠서 공사를 진행하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어느 한쪽만 공사를 지체해도 전체 노선의 개통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동북선 경전철이 막상 개통되면 얼마나 교통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일단 차량 크기는 경전철이기 때문에 2량 내외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요금도 일반 서울 지하철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환승이 가능하니까 교통비 부담도 크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 기준으로 길면 3분 간격으로 운행되니까 배차 간격은 상당히 촘촘합니다. 예상대로 운행된다면 경전철의 주 목적대로
적은 인원을 빠르게 이동시켜서 원활하게 본선과 환승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동북선 착공을 시작으로 개통되어서 본격적으로 운행이 되면 어디가 집중 수혜를 받느냐가 될 텐데요. 집중 수혜 지역은 아무래도 동북선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왕십리역과 중계동 은행 사거리로 이전보다 훨씬 쉽게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 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수혜 지역은 상계역 주변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상계역을 중심으로 당고개역까지 상계 뉴타운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그동안 노후화됐던 구도심이 신도심으로 탈바꿈 중이라는 점, 서울에서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었던 곳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세난을 견디다 못한 수요층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더욱이 중계동 학원가까지 물리적 거리는 멀지 않지만 그동안 중계동 은행 사거리에 전철역이 없어서 접근이 쉽지 않았던 것이 동북선 착공으로 개선될 여지가 크다는 점 등이 상계역을 중심으로 한 상계 뉴타운 일대가 앞으로도 꾸준히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수혜 지역은 역시 왕십리역 인근 지역 중에서 현재는 전철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될 텐데요. 대표적으로 경동시장 사거리와 마장동 우체국 앞이 집중 수혜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나마 경동시장 사거리 쪽은 동북선 정차역 바로 인근에 이미 서울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과 청량역도 있고 대단지 아파트도 있지만 마장동 우체국 주변은 단독주택과 빌라가 밀집한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동북선 하나 들어온다고 빌라 가격까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면 이제 무리가 있고요. 결정적으로 이 지역은 아직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닙니다. 동북선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훗날 재개발을 바라보고 진입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당장 시작합시다 하고 시작해도 10년, 15년씩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직 구역 지정조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북선 하나만 바라보고 들어가는 것은 결코 좋은 판단이 아니라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북선 경전철의 개통은 왕십리역과 중계동 학원가가 중심이 되고 인접지역 중에서 그동안 접근이 불편했던 지역이 집중 수혜 대상이 됩니다. 현 정부의 정책 후유증과 좋은 노선의 개발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서울 동북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해당 지역 거주민들과 이 지역을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